여돌이 넘은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사람의 한 생에서는 저렇게 어머니와 함께 보낸 나날들이 제일 행복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때 그 따스하고 포근하던 느낌, 그 행복하고 설레이던 마음, 정말 한 생을 살면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지금도 때없이 어머니를 생각하곤 합니다. 바로 예수령과 요람의 원형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해방 직후부터 군의 여성일꾼으로 마지막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까지 지낸 여성활동가였지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눈앞에는 늘 아이를 업고 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여성 활동가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등란 동지에게 딸이 6이나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령과 요람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는 일생에 자식을 12명이나 낳은 다산모였습니다. 올망졸망한 자식들을 거느린 김등란 동지의 일가가 해방된 조국 땅에 들어선 것은 1945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대천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물렀던 신의주. 그곳은 김등란 동지의 고향이었지만 그것엔 생각만 해도 뼈를 에이던 아픈 추억이 있어 애써 잊고 싶었던 산천이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딸을 많이 낳다가 마지막 8번째 딸로 어머니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 딸애를 뒷산에 나무 밑에다 갖다 버리고 돌아와서는 뒷산을 등에 재고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런데 옆집 할아버지가 지나가다 아침에 그걸 보고 안고 와서 이러면 뭐 쓴다는 거, 이 애가 앞으로 커서 큰일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애기를 안고 너무나 죄스러워서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냥 울었답니다. 김등란 동지에게는 참으로 꿈이 많았습니다. 위대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주신 그 많은 땅을 기름지게 가꾸자고 해도 집안에 일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뒷골마을 여성들을 문명퇴치 운동회로 불러일으킬 때에는 장차 여성 박사, 여성 일꾼이 되어 나라 일에 한몫하는 우리 딸들의 앞날을 그려보자고 호소하곤 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건국노선 관철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바치고 싶었다. 그들은 내가 늘 애기를 업고 여명 사업으로 면안의 거리들을 다니는 것을 동정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수고가 남달리 크다고 생각해서인지 언제나 친근하게 대하면서 나의 사업 포치를 적극 받아물고 제때 실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한 번은 할머니가 면 안에 리드를 달면서 강연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계리가 남았는데 서산에 해가 꼴딱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리나 되는 길을 아이를 업고 어떻게 가겠느냐고 만류했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답니다. 그것도 산발을 타야 하는 길을. 그래서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았느냐고 제가 묻자, 할머니는 그때 등에 업힌 아이가 젖먹이였지만 당호삼아 계속 말을 하면서 가니까 무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강연회를 듣겠다고 기다리면서 햇불까지 들고 마중 나왔답니다. 애기를 업고 세조국 건설의 앞장에 선 여성 활동가.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새 나라는 바로 이 아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서라고, 이 아이들이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자고 하는 말없는 호소를 느꼈던 것입니다. 김등란 동지의 그 모습이 과연 어떤 신념에 떠받들린 것인지, 또 어떤 손길이 그 모습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온 김등란 동지의 당시 모습을 담은 기록화면 자료입니다. 대회에서는 최고 국가기관인 북조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거되었으며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회의에서 김등란 동지는 새 나라의 민주개혁들을 시비하는 오중이 또중이들을 퇴장시켜버리는 데 앞장서 투쟁했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그 회의에서 김등란 동지가 터놓은 말은 30만 톤 딸이 아버지에게 터놓는 심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 살 수 없어 쪽박을 차고 이국 땅에 건너가 온갖 서름을 당하던 사연, 6 아이를 키우며 죽물도 변별히 먹일 수 없어 피눈물로 치맛자락을 속이던 사연, 해방이 되어 아이들에게 백미밥을 먹이며 장군님이 너무도 고마워 대천군 안의 농민들이 그 은독에 보답하자고 모두 떨쳐나섰다는 그 격정의 토론은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고, 오중이 또중이들을 퇴장시켜버린 그 회의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을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습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이 선포되고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2차 회의가 진행될 때도 우리 할머니는 등에 아기를 업고 평양에 왔는데,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따라와 됐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기를 업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수령님께서 나오시자 저도 모르게 달려가 막 매달렸댔는데, 수령님께서는 아기를 업고 올라온 대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 건설한 38 타가서에 아이를 맡기도록 결실을 주시고 직접 조직해 주셔서 아이를 타가서에 맡겼댔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하는 할머니의 토론을 들어주시고 이동과 토론을 아주 잘했다고, 축산도 하고 농업을 더 발전시켜서 고기와 달걀을 인민군대에 무상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동우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도 아이를 업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율성 많으시면 이래서 신심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해내고야만 한다고 하시면서 이동우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니를 먼 가까이 불러주시어 동무가 일만 하느라고 양복을 언제 입어보았겠던가고 하시면서 재단사를 불러 할머니의 몸을 재도록 하시고, 당시 동유럽에 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에 망라시켜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 주도록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 태어나서부터 버림받았던 자기의 운명을 품에 안아 그처럼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주신 그 품이야말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고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외우셨습니다. 농사도 짓고 전선 원어도 하고 부상병들도 보살피고, 하마는 일 가운데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소금을 가지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군인들을 볼 때였습니다. 대천은 내륙이어서 소금이 나올 데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김등란 동지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염주에 가서 소달구지로 운반해 오자.
쪽지의 폭격을 뚫고 소와 함께 열흘을 행군하여 소금을 싣고 또다시 열흘길을 돌아오던 그 간구한 전투. 적들의 폭격에 3마리나 되는 소를 잃고 땅을 치며 울던 일. 3마리의 소달구지에 실었던 소금을 전부 이고 지고 고치강을 넘던 그날의 처절한 전투 때 김능란 동지는 다시는 소를 때리지 않으리라 마음 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됩니까? 군대 나간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보좌 위로 나섰는데 처음부터 소가 또 뻗치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소를 때리면서 이랴이랴 소리를 쳐도 움쩍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야 이놈의 소들이 우리 여자들을 깔보느나 하고 해서 마을의 체격이 큰 여자들을 골라서 그들에게 남자 옷도 입히고 머리수건 대신 모자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굵직한 목소리로 이리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소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때 모두가 한성을 올렸다고 합니다. 변장한 여성들에게 속히워 수곡수곡 보습을 끄는 소들이 너무도 우스워 여인들은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소리는 포연소린 전어가마다 불빛 속에서도 타지 않는 조선 여성들의 낭만을 그윽하게 실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조국 앞에 엄중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기회를 노리며 숨어있던 계급적 원수들은 물론 당 및 정권기관에 기어들었던 종파놈들과 관료주의자들까지 시련을 겪는 조국에 칼질을 했습니다. (1952년 1월) 어느 날 우리 어머니는 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서 호출을 받았답니다. 이유는 파전 면적을 허위 보고하라고 강박하는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책 읽지 않은 나들을 고도들이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글쎄 생뚱같이 어머니가 대의원 사업비를 탕진했다고 터무니없는 죄목을 씌워서 책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추운 날에 아기를 얻고 사흘이나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책벌을 주더니 안쓰란 소리도 없이 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다시 사흘 동안 눈보라를 헤치면서 걸어왔는데 오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떻게 탕 안에 있는가. 책벌을 줄 테면 주라. 난 오직 수령님의 교시대로만 살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글쎄 집에 와서 뛰기를 풀고 보니까 등에 업었던 아이가 숨이 졌더랍니다. 꽁꽁 얼어서. 그날은 영영 나의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자리로 남아있다. 모성애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무리 바쁘게 돌아치며 부대껴도 문득 장등에서 아들애가 엄마 하고 찾는 듯한 착각에 빠져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쓰라린 상처,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쓰다듬어 주신 분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2년 2월 1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당 지도 일꾼 연석회의를 소집하시고 육사적인 연설에서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꾼들 속에서 낡은 사상관점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 표현인 관료주의 사업작품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을 초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일꾼들 속에서 표현되는 관료주의 현상에 대하여 날카롭게 폭로 비판하시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받아안고 어머니는 힘과 용기가 솟구쳐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대로 일하고 또 일하리라 마음 다졌다고 합니다.
근엄한 전하의 나날 오로지 안녕만을 바라며 꿈결에도 그려보던 자애로운 그 영상을 몸 가까이 베옵는 순간 김등란 동지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이 날 때는 실컷 우는 것도 좋다고 하시며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나서 가족들은 다 무사한가, 아이들은 어떤가 일일이 물어주시며 동무는 군 인민위원장도 힘들겠지만 시집살이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다고 따뜻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료님께서는 태천군은 공업이 없는 농촌군인데 어려운 전쟁 시기 농민 생활에 대해서 군임위위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험을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거치강을 넘나들며 소금을 운반하던 이야기, 언나무씨로 기름을 짜 양초를 만들던 이야기 등을 다 들어두신 어버이 수료님께서는 간장, 된장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신발, 양말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농민들의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아보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김등란 동지에게 인민들의 신발도 양말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군임위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내부 본촌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동놈들한테 협박장도 많이 받았다는데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거치강에 다리를 넣어주시겠다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령님, 김등란 동지는 또다시 솟구치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국주의 연합 세력과의 전쟁을 이끄시는 이 준엄한 속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내일을 설계하시는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는 이토록 불비한 지하갱도에서 사업하시면서도 전쟁을 겪는 농민들의 신발, 양말, 간장, 된장까지 걱정하시는 그이는 진정 어버이시다. 이 나라 백성들의 어머니이시다. 그이께서는 나를 보고 아이를 업고 다니며 군 살림을 돌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수령님이시야말로 이 나라의 농민들과 노동자, 사무원 그 많은 식구들을 다 업고 다 안고 전쟁의 불비를 헤치시고 계시지 않는가. 한없이 따사로운 우리 수령님의 사랑,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품, 바로 그 사랑이 내 한생 안고 살 어머니의 사랑이고 내 한생 지켜야 할 어머니의 품이다. 바로 이것이 김등란 동지가 전하의 나날에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고 굳힌 신념이고 의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한생이 우리 자식들의 가슴 속에 심어준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지켜주시었으며, 오늘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그 위엄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국, 이 나라 인민 모두의 운명을 한 품에 하나 보살펴주고 내세워주고 영원히 빛내어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